여러분 이제 답안 작성하는 와중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들 언급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답안 중엔 아직도 이게 정식적인 답안인지 그냥 연습장인지 요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을 답안지의 연습장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과정에 계산이 나오겠네, 아니면 이런 서술 정도 들어가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제한된 답안 분량 안에 시간 안에 쓸 것들 쓰지 않을 것들을 추려내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고 빼먹는 게 또 너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답안지에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방법론 또는 이론을 써가지고 법칙을 써서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산 과정이 좀 나오기는 할 텐데 답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요 논리적 사고 과정이 답안지에 현출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다 써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정도까지 꼭 써줘야 되나? 하는 것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안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나 필요한 필수 계산 과정의 식을 언급을 했다, 요 정도까지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채점이 더 이상 가점이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 도대체 뭘 넣어야 되고 뭘 빼야 되는지 굳이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쓰는 게 맞나요? 하는 것들, 요거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써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첨삭을 받아봄으로써 어느 정도 선에서 써야 될지 각자 감각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 매번 작성 실제로 해보고 제출하는 거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쓰고 싶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를 잘 못 잡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잘 이렇게 정돈된 문장이나 글자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내 생각에서는 이런 논리 흐름이 잡혀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건데, 오늘 예시답안 또는 모범답안, 예시답안이라고 합시다. 아주 모범답안이라고는 좀 얘기하기 힘드니까 예시답안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이런 말로 다 썼네 라는 것들, 의외로 간단한 표현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친구들 답안들 이렇게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는 첫 번째로는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답안 작성하는 것 자체와 그에 따른 첨삭을 받아보는 게 매우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아주 숙련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는 잘 쓰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답안들, 친구들 답안을 직접 보는 것도 논술 답안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썼는데 얘는 이런 거 다 빼먹었네. 이런 거 안 쓰니까 확실히 읽을 때 전체적인 생각의 흐름이 드러나질 않는구나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는 이런 것까지는 표현할 방법이나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못 썼는데 친구들은 또 요렇게도 표현해가지고 짧게 하지만 내용 다 들어가게 참 잘 썼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서로 비교해보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돌려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아주 친한 친구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일일이 다 보는 거는 힘들어서 잘 쓴 예시답안만 오늘은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것 보면서 익히는 거, 이것도 좋은 문술 실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 표현에서 오늘 또 지적하고 싶은 거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 지난 시간 수업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지를 쓴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물체가 증가속도 운동함으로, 예를 듭니다. 증가속도 운동함으로
특정 구간까지 몇 미터만큼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예를 들면 뭐 3초 걸렸다 하면은 3초 분의 10m 이므로 답안 표현에서 실제 답안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표현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부분이 안 좋을까요? 뭐에서 서술상 부적절한가? 자, 보면은 여기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분의 10m 해가지고 뭐 3.33m/s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조사은 뭐뭐뭐는 뭐뭐뭐시 이 정도 써도 되는데 이거를 등호로 이렇게 써놓는 경우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것이 어떠어떠하다라는 문장 속에 갑자기 수식기호인 등호가 들어가요.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거나 뭐 덧셈 뺄셈 기호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장 속에는 문장부호나 적절한 표현만 들어가고 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분의 s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뭐뭐뭐는 말로 쓰고 어쩌고 문자로 나타나고 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수식이 지금 꼭 넣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걸린 시간을 말이 좀 이상했죠? 하는데 운동한 동안의 평균 속력은 이상한 말 하고 있었죠? 하는데 평균 물체의 속력은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속력, 부위 이런 거 정의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자 정의를 따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수식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뭐뭐뭐 하는데 걸린 물체의 평균 속력 또는 속도 그리고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온다든지 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뭐뭐뭐뭐한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쓰고 요거 문자로 나타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이러이러하게 숫자들끼리 계산이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나는 특정 문자를 굳이 새로 도입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은 해당하는 용어 전체를 이렇게 묶음으로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어디까지 가는데 평균 속도 뭐뭐 하는 동안의 평균 속도 곱하기 3초 몇 초 뭐뭐 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뭐뭐뭐 하다 변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이게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러는 과정에서 어색한 표현이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이 하나의 식이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속도라는 하나의 물리량 거기에 이러이러할 만큼의 걸린 시간이라는 물리량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이 어떤 과정에서의 변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문자의 묶음처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괄호를 쳐서 나타내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답안지를 제법 세련되게 쓰는 그런 표기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답안지를 작성을 하다가 이러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에 관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또는 이에 관한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래프 딱 나타내주고 와 같다 뭐 이렇게 그려주고 뭐 시간, 속도 한 다음에 와 같다 이런 표현으로 쭉 전개를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서술은 정서법에 맞는 우리말과 그에 관련한 몇 가지 문장 부호들로 구성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수식이 문장 중에 들어가거나 그림 그래프가 같이 중간에 껴 있거나 그런 다음에 줄 이렇게 됐으니까
한 두어 줄, 세 줄 떼먹고 뒤에서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정식적인 그 논술 답안지 표기법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쓰지 말고 뭐뭐뭐뭐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쓴 다음 밑에다 그래프 딱 그려주고 따라서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장과 그림,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주는 게 요게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훨씬 좋고 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어떠한 서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딱 보면은 정확하게 요만큼 설명하고 있구나, 다음 단계 이거구나, 다음 단계 이거구나 라는 것이 글 입장에서는 중간에 뚝뚝뚝 끊기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답안지 입장에서는 요만큼에 대한 서술 나왔네, 오케이, 점수. 이것도 서술했네, 점수. 요것도 서술했네, 점수. 이것들을 배점표에 따라서 찾기 쉽게 나타낸 답안지가 제일 좋은 답안지예요. 이게 문장 구조로 된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점하기 제일 좋게 표현하는 게 답안지로서는 잘 쓴 답안지다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이거 하다가 그래프 나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는 나와 있어도 읽는데 왔다 갔다 해서 해야 돼서 어색하고 이런 답안지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세련되게 문장 쓰고 분리해서 그림 그리거나 그래프 그리고 이어서 내용들 쭉 전개하고 이런 것들 꼭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안지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중에서 크게 나타나는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 듣다 보니까 자주 실수하는 것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 각자 답안지 이렇게 내는 것들 보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이런 거 아직 어색하게 쓰는구나 라는 거 몇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학생들 중에서 답안지에 이 화살표라는 녀석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살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거. 자, 여러분들이 막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들을 칠판 강의를 보면서 그걸 요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익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답안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놈 저놈 뭐 이렇게 쓰는 거 당연히 부적절한 표현이겠죠. 어떤 물리량인지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힘들이 있다. 이런 말로 써야지 그 물체가 받는 힘은 하면서 그 지칭 대상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금 보는 것처럼 화살표를 함부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말로써 글자로써 표현을 제대로 다 써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를 수학 기호로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여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말은 아니니까 화살표라는 기호의 의미를 따라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떤 문자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A라는 벡터량, 벡터 표현이라는 것으로 쓰일 때가 있고 또는 어떠한 조건에 대한 화살표다 하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관계를 나타낼 때도 또 드러나죠. 이럴 때 쓰면 아무 문제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 화살표 어디서 나와요? 뭐 쭉 쓴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하면서 뭐뭐뭐 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나 이것을 여기에 넣으면 아니면 이 다음에 요렇게 되므로 라는 것을 그러므로 특정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뽑아서 쓸 때 많이 씁니다. 다 정식 표현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쓰면은 답안지도 지저분해지고 소위 아까도 얘기했던 답안지의 연습장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칭 대상, 그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정식적인 용어로 쭉 써주는 거 약간 귀찮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답안지로서는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답안 표기를 하다 보면은 이 화살표가 들어갈 때 언제 또 많이 들어가냐면
쭉 쓰다 보니까 아 맞다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를 뒤에서 떠올라서 요걸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표현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뭐뭐니까 뭐뭐뭐뭐이므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썼어야 되는데 안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굳이 이 화살표 표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쭉 쓴 다음에 그런데 뭐뭐뭐뭐에서 이러이러했었으므로 라고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안지는 교수님들이 각각 수십 장 기본적으로 수백 장 답안지를 틀림없이 채점해야 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 답안지가 쭉 술술술술 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아 맞다 요것도 얘기해야지 하는 것들 뒤에가 있으면은 읽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편안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내가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필요한 것들은 순서대로만 쭉 읽으면 되게 그게 왜 그랬냐면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학생들이 미리 답안 구성을 다 해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마음먹은 다음에 실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답안지에다가 일단 풀이 과정을 바로 쓰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빼먹은 것들이 뒤에 보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한 것 중에서는 지적할 게 크게 요 정도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 쭉 다 확인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는 그런 것들의 서술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갔었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요령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겸 해서 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지면에서 오른쪽 10, 위쪽으로 20m/s라는 속력, 그래서 물체 자체의 실제 속력은 10루트 5m/s라고 할 수 있을 이런 속력으로 이 던진 각도 자체가 각으로서 특수각은 아니네요. 이렇게 던지긴 했는데 이게 공기저항 특별히 받지 않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h가 될 것이고 그리고 쭉 날아가다가 어떤 빗면에 또 도착을 할 텐데 그 빗면에는 물체가 거기서 빗면에서 튕겨나가도록 되는 다른 각도가 아니라 그 순간 운동하던 그 각도로 아주 매끄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빗면 따라 그대로 땅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고 빗면의 각도는 세타라고 해서 니들이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면의 끝점까지의 수평 도달 거리는 라지알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럴 때 관련해서 라지알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포물선 운동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 중에 등가속도 운동이죠. 아랫방향으로만 G, 중력가속도 10m/s 제곱이 작동할 거라서 가로방향의 속도는 계속 유지되고 최고점까지 가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가로방향 속도만 남게 되고 위아래 방향 속도는 제로가 되는 순간에 높이로서는 4h 지점에 돼 있을 것이고 여기 3h 높이 지점에 도달하면 지금부터는 이 경사면 나란한 방향으로서 여기서부터 포물선 운동한 마지막 속도를 가질 것이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풀어본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할 수 있고 물체의 부피, 모양도 무시할 수 있을 때 미끄러지는 운동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문제 자체 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절한 표현으로 필요한 게 꼭 필요해서 득점이 될 수 있는 게 뭐였는지를 그걸 판단해내는 것도 또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 문제가 지금 조건에 대해서 이걸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물체 자체가 받을 어떠어떠한 힘을 분석하는 거. 물리는 또는 적어도 물리의 역학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식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F는 MA죠. 요거 운동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수능 문제, 객관식 문제 이런 거 풀 때는 이런 거 알았어. 빨리 넘어가서 계산하자 라고 가지만 요거를 답안지상에서 언급해주고 지나가는 거.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자꾸 빼먹는 친구들은 이것도 꼭 조심해서 넣어주시고요. 힘 분석 과정을 첫 번째 포물선 운동 과정에서 봅시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체에 특별히 가해지는 힘은 없이 중력만 아래쪽으로 mg 뉴턴, g에다가 10 넣을 건데요. 중력만 아래쪽으로 받고 있고 공기저항과 마찰을 모두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한 가속도는 연직 아랫방향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g m/s 제곱이다. 이런 말 써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체는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계속 그 수직 방향인 것만 같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가속도는 제로이니까 10m/s의 속도는 유지가 되고 위쪽 방향으로의 20m/s만 가속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죠. 그런다고 했을 때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4h 높이 지점이라고 하는 최고점을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 높이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잘 모르겠고 위쪽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수직 방향 운동에 대한 얘기이니까 20m/s가 0m/s가 될 때까지 중력 가속도 아래쪽으로 10m/s 제곱만 받을 것이므로 2초 걸리겠다. 그 다음에 4h라는 것을 구할 때에는 그 2초 동안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위로 20m/s가 0 될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니까 평균 속도가 10m/s 나올 것이므로 2초 동안에 평균 속도 10m/s로 이동한 거리, 높이, 최고점은 20m이고 이게 4h라고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h는 5m 그리고 빗면에 대해서 3h라는 것은 15m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다 확인도 해보지만 요런 내용들이 뭐 순서대로 다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거 그대로 써주면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 겪어서 일단 h 값에 대해서는 한번 구해봤고 빗면의 높이 값도 구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과정에 관한 평균속도 활용법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또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풀 때에는 무엇보다도 제시문에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시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한 언급이 나오면 나는 가점을 주겠구나, 채점을 해주겠구나 라는 거를 잡은 다음에 그것에 맞는 풀이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풀고 있었던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꼭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란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으로서 뭐 보존력,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것만 작용하고 비보존력, 마찰력, 장력 또는 뭐 공기저항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보존된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막 식도 나오고 이랬을 때에는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저런 내용이, 저런 표기법이 뭔가 들어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하다가 요거 풀 때 저거 쓰라는 얘기인가? 라는 것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은 안 되겠는데 저 방법 이용해서 풀 수 있을 문제가 요거네? 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걸 가지고 풀어주는 게 득점에는 가장 유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제시문의 설명이 있었으면은 쓸 수 있으면 계속 저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물스 운동에서 최고점 높이라든지 이 빗면 끝지점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용할 거리가 있겠다 없겠다. 저는 아까 쓴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좀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어쨌든 물체는 포물스 운동을 쭉 하거나 최고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설명은 앞에 나와야 되겠죠.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다른 힘을 받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인데, 그러면 구해해 봅시다. 최초 역학적 에너지와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거다를 이용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적당한 질량 m에 대해서 속력 자체가 10루트 5m/s 였었으니까 저거 제곱 500. 땅바닥 기준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최고점에서 높이 4h, 속도가 제로가 아니죠. 여기서는 최고점에서도 가로 방향 속력은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그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10제곱 더하기 높이 mg 4h 지점에서요. 요거 g 값은 10 넣을 거죠. 요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보존되면서 포물선 운동한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m 여기저기서 다 지워지고 250은 50 더하기 40h 따라서 h는 5. 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 문제 하나를 푸는 방식도 제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렇게 푸는 거 네 맘대로 풀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그걸 나는 활용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썼다. 고득점하기 힘든 답안입니다. 답 다 맞고 풀이하는데 내가 빼먹지 않고 필요한 조건들 다 쓴 것 같아. 나 이 학교 붙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잘 풀었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 그 과정을 선택을 해줘야지 되겠다.